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세먼지 지수를 체크하는 일이 이젠 날씨만큼이나 중요해졌죠. 거기다 올여름엔 기록적인 폭염까지. 비 대신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범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자동차의 배출가스. 자동차에서 화석 연료가 타고 나면 유해가스가 배출되는데요. 그 가스가 바로 대기오염의 주범입니다. 하지만 도로를 보면 어떠세요? 달리는 차들의 97% 이상이 이 화석 연료로 가는 차들인데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요? 과연 다른 선택은 없는 걸까요? 지난 3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조금은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각양각색의 차들이 줄지어 행사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차들은 전부 전기로 가는 전기 자동차들입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이들은 전기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개선해야 될 점들을 토론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대략 200여 명의 전기차 사용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용자들이 말하는 전기 자동차 어떨까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불신이 조금 있었죠. 그래서 저도 뭐 세컨카 정도면 되겠다. 뭐 와이프 뭐 장 보고 왔다 갔다 하거나 가까운 곳 다닐 때 이 정도로만 써도 뭐 세컨카로는 괜찮겠지 하고 샀는데 생각보다 뭐 멀리 갈 수도 있고. 사기 전에는 주변에서 굉장히 만류를 많이 했는데요.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짧다고. 근데 제가 직접 사서 충전해서 운전해보니 사용하는데 별 무리 없이 하루에 한 100km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하지만 전기 자동차 여전히 생소하죠. 또 다른 사용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속옷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올해 32살의 혁진 씨. 그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시내 다른 가게로 물건을 배달하는 일이다 보니 차를 운행한 일도 많습니다. 혁진 씨의 차도 전기차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뭐가 다를까요? 우선 전기차에는 일반 차에는 없는 전기를 충전하는 충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 뒤로 가보면 일반 자동차에는 있는 가스 배출구가 전기 자동차에는 없습니다. 혁진 씨는 경유차를 몰다 1년 2개월 전 전기 자동차로 바꾸었습니다. 그 전과 비교해서 뭐가 가장 달라졌을까요? 일단은 조용하고 좋고요. 그 다음에 힘도 좋고 경제적이라 더 좋죠. 제가 디젤 SUV를 탈 때는 한 달에 보통 30만 원씩 썼거든요, 기름값을. 근데 지금 한 달에 3만 원에서 4만 원 나오니까요. 10분의 1 줄었죠. 그리고 뭐 엔진 오일 갈 일도 없고 뭐 미션 오일도 없고 워셔액만 보충해 주면 되죠, 전기차. 경제적 절감 효과가 가장 크다는 전기차.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서 그럴까요? 기존의 자동차에는 엔진이라는 내연기관이 있죠. 엔진은 석유나 경유 같은 연료를 태워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데요. 전기 자동차에는 그 엔진이 없습니다. 대신 배터리가 전기 에너지를 모터로 직접 공급해 자동차를 움직입니다. 현재의 자동차는 최대
자동차 부품이 약 3만 개 정도 들어가는데 전기차는 12,000개에서 15,000개니까 약 40에서 50% 비율입니다. 그만큼 구조가 간단하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내연기관차는 엔진하고 변속기가 가장 복잡하고 가격도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전기차 자체는 엔진하고 변속기가 아예 없고요. 대신 배터리하고 모터가 들어가니까 그만큼 간단하고 고장도 안 나면서 힘이 바로 바퀴에 전달되는 그런 구조적 또 어떤 운행 특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 자동차 사용자들이 수시로 체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 충전량입니다. 전기차 타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런 거 정하고 가야죠. 내가 이거를 충전을 어디서 해야겠구나, 아니면 이 정도 배터리 용량이면 오늘 탈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좀 미리 계산을 해야 돼요. 제일 가까운 충전소부터 알려줘요. 배터리에 남은 전력량과 주행거리를 보고 필요하면 충전을 해야 합니다. 혁진 씨도 자주 가는 충전소에 들렀습니다. 이게 바로 전기차 충전기입니다. 충전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충전구를 열고 결제 방식을 선택한 다음 충전기를 꽂는 것은 내연기관 차량의 셀프 주유하는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이런 급속 충전을 하는 데에는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런 전기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전기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1년. 그러다 2013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앞다투어 전기차 모델들을 출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이 화석연료로 가는 내연기관 차들을 줄이고 전기차 보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2020년까지 전기차 보급이 20만 대였습니다. 그거를 25만 대로 늘리기로 확정을 하고, 그래서 전기차 이용에 따른 불편함은 저희가 민원을 계속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 세계가 이처럼 전기 자동차에 관심을 쏟고 있는 데는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큽니다. 엔진 없이 모터로 가는 전기차는 배출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습니다.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커지면서 그 대안으로 자연스럽게 전기 자동차에 관심이 쏠린 것이죠. 지구 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 문제라든지 또 도심지 환경 오염을 시키는 게 내연기관이라는 게 많이 집중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이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는 데는 얼마의 전기가 필요할까요? 다름이 한 대를 1시간 쓰는 전기를 1kWh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보통 평균적인 댁에서 한 달에 한 200kWh 정도의 전기를 쓰시고, 전기차는 지금 통계를 보면은 190kWh,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한 가구가 쓰는 정도의 전기를 사용할 것이다 하는 게 예측입니다. 현재 전국에 보급된 전기 자동차의 수는 5,767대. 그렇다면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을까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노승우 씨. 휴일을 맞아 가족들과 외출을 합니다. 그의 자동차도 전기차입니다. 제가 1년 8개월 정도 운전했어요.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뭐 실수도 많고 모르는 일이 자꾸 생겨버리고, 뭐 그래서 이게 일반 제가 한 20년 정도 운전하면서 탔던 그런 내연기관하고는 전혀 다른 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달리던 노승우 씨의 차에서 갑자기 경고음이 울립니다.
전기차 주행거리, 남은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건데요. 앞으로 이제 20km 갈 수 있다고 1차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서 특히 장거리 운행에는 충전이 필수입니다. 차를 가지고 외곽으로 어디 가족들하고 놀러를 가는데 캠핑을 간다든지 이럴 때 이제 주행거리가 한 뭐 130km 정도 되다 보니까 그 거리를 벗어나는 순간은 이제 충전을 중간에 해야 되고 그 충전소를 찾아서 이제 일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충전하는 시간적인 타이밍도 그렇고 이제 위치도 그렇고 무엇보다 도심을 벗어나면 충전소를 찾는 것이 관건인데요. 현재 전국에 설치된 충전소의 개수는 대략 330여 군데. 1만 2천여 개 가까운 전국 주유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그렇다면 서울 시내에 있는 충전소의 사정은 어떨까요? 현재 서울 도심의 충전소들은 관공서 혹은 공영 주차장 등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고작 41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승우 씨도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주말에 제가 가장 뭐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데는 우선 마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원 같은 데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제 관공서 같은 데도 충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데서 이제 간혹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우 씨가 자주 찾는 곳은 집 근처의 대형 마트. 이곳에는 전기차들을 위한 충전 공간이 따로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부족해 초반에는 다른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초기에 왔을 때는 사실은 일반 차들이 주차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차를 빼달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제가 여기 마트 측에 얘기를 해서 저렇게 좀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게 좀 배려를 해달라 그래서 저는 주차 옵두기도 세우고. 이곳에는 급속 충전기와 완속 충전기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승우 씨는 완속 충전기를 선택하네요. 완속 충전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요. 제 차 지금 남아있는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3시간 정도 충전을 해야 됩니다. 노승우 씨는 왜 급속이 아닌 완속 충전기를 선택한 걸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충전기가 3종류가 있는데 AC 삼상, DC 차데모, 제 차가 DC 콤보인데 지금 여기는 DC 콤보 케이블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왜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차는 되고 어떤 차는 안 되고 충전기 위치를 보고 갔는데 사실 충전기만 있다 생각하지 이런 자세한 것까지는 안 보거든요. 그럼 막상 계획하고 갔다가 내 차 충전 안 되네. 그때부터 이제 급당황해서 주변을 막 검색하기 시작하죠. 네. 차종에 따라 충전 방식이 결정됩니다. 그렇다 보니 충전기가 있어도 자신의 차에 맞는 방식이 없으면 충전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네요. 노승우 씨도 그래서 이곳에 오면 매번 완속 충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전이 되는 동안 노승우 씨는 가족들과 함께 장을 봅니다.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일과입니다.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온 노승우 씨 가족. 그런데 노승우 씨 왜 집에서는 충전을 하지 않는 걸까요? 가자. 이 아파트에다 충전기를 설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충전기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충전기 설치가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여기서는 충전을 못하고 이제 회사에다가 충전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 공동의 공간인 주차장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충전을 위한 전용 주차 공간을 따로 내야 한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아파트에 주차장이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충전소를 설치를 해달라고 했지만 이제 이 아파트 입장에서는 그런 입주민이 나올 때마다 충전소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 20개 그렇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충전소를 만들어야 돼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나라 주거 공간의 대부분이 공동 주거 형태인 아파트죠.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70%가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겁니다. 전기차를 사게 되면은 600~700만 원짜리 완속 충전기를 하나 줍니다. 이거는 자기 집에다 설치를 해서 집에 들어가면 휴대폰 꽂듯이 저녁에 꽂고 아침에 빼고 나오는 완속 충전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면 결국 지하에 있는 이 공용 주차장에다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 전기차를 구입할 때는 그 동주민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전용으로 주차장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해소 방법을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인데 그런데 해법을 찾은 이들도 있습니다. 대전과 서울을 오고 가며 출퇴근을 하는 정희원 씨. 그도 아파트 생활을 하는데요. 그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충전을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차 트렁크에서 이동식 충전기를 꺼내는 정희원 씨. 마치 휴대폰 충전하듯이 충전기를 꽂습니다. 충전 포인트 인식하여 주세요. 충전 포인트가 확인되었습니다. 플라스틱 뒤에 RFID가 들어있고요. 충전기 손잡이에 RFID 리더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용하는 건지를 알고 과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RFID 리더를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은 이제 사용자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저한테 충전 요금이 과금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어디에 주차를 해도 가까운 벽에 전기 콘센트만 있으면 간단히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차가 나가거나 할 때는 밟고 나가도 상관없고요. 누가 가져가거나 하지는 않으니까요. 일단 차에는 잠금 장치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일반 벽부형 완속 충전기보다 속도는 한 절반 정도로 좀 느리지만 그래도 자고 일어나면은 제 차도 거의 다 충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 콘센트에 전기 충전기를 식별하는 장치만 부착하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파트에 보통 2000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콘센트가 기둥 3개마다 하나씩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점유하지 않고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거든요. 최근 들어 이런 시설들을 의무화하는 아파트들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전기차의 보급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점차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충전 시설이 보완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입니다.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는 자동차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양극재와 음극재를 이렇게 평평한 종이 형태를 이렇게 쌓아서 만든 그런 형태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양극이 나오고 한쪽으로는 음극이 나오도록 제작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셀을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 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겹칩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런 커다란 모듈 형태로 만들어 놓죠. 얼마나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다 많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을까? 배터리의 성능은 전기 자동차의 성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행거리를 느리기 위해서는 그 배터리 안에 넣을 전기 에너지 양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자동차라는 게 배터리 무조건 크게만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면 아무리 에너지를 많이 넣어도 갈 수 있는 거리가 오히려 또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한 최적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디자인 포인트가 되겠죠.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 충전의 번거로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를 달리는 한 시내버스. 35km 거리의 노선을 왕복하며 여느 버스와 다름없이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 버스도 전기로 가는 버스입니다.
일정 거리를 달리면 충전을 해야 하는데 시내버스가 괜찮을까요? 그런데 이 버스 특정 정류장에 들어서자 잠시 정차를 합니다. 그리고 이내 버스의 천정이 열립니다. 곧이어 정류장 지붕에서 로봇 팔이 나오는데요. 이 로봇 팔이 버스 천정에서 뭔가를 꺼내고 재빨리 다시 뭔가를 집어넣네요. 정류장 지붕을 들여다보면 이런 장치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 자동 교환 시스템입니다. 이 버스는 이렇게 충전을 따로 하지 않고 배터리를 교환하면서 주행을 계속합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교체 시간은 한 4분. 자동으로 시스템이 돼갖고 시동 킨 상태에서 놔두면 로봇가 알아서 조종하고 시동 자동 꺼지고 배터리가 체인지 되면 다시 시동이 원상 복귀됩니다. 자동으로.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불편은 없을까요? 처음이라 적응이 좀 안 돼서 시민들도 조금 4분 정도 소요하니까 불편한 게 좀 많이 있었죠. 근데 갈수록 이제 대중화되는 그런 걸 느끼고 방송 매체 통해서도 시민들이 알게 되니까 조금씩은 이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버스 회사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총 10대의 전기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충전을 해야 하는 전기차의 단점을 극복한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죠. 기존의 그 일반 플러그인 타입의 충전 보면은 급속으로 충전을 하더라도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약 한 30분에서 50분 사이를 충전을 해야지만 다시 운행을 할 수 있는데 BSS를 이용해서 완충된 배터리를 교체하게 되면 그런 시간을 배터리 교체하는 시간인 3분 30초 내로 교체를 하고 바로 운행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이런 시도도 배터리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사람들을 실어 나르듯 전기 자동차는 이처럼 에너지 또한 실어 나르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당연히 사람을 싣고 나르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근데 기계차는 사람을 싣고 나르고 짐을 싣고 나르는 그 역할밖에 못하지만 전기차는 그것은 어쩌면 사람을 싣고 나르고 짐을 싣고 나르는 것은 전기차가 해야 될 부수적인 일이 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게 두 개의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전기 자동차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뿐 아니라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희원 씨도 전기차를 운행하면서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는데요. 가속할 때는 악셀을 밟고 감속할 때 멈춰야 될 때는 악셀에서 발을 띄기만 하고 이 동작만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차를 한 30분 정도 탔는데 주행 가는 거리는 계속 처음에 차를 타기 시작할 때랑 비슷한 거예요. 자동차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 회전력이 생기죠. 그런데 전기 자동차에는 그 회전력을 역으로 이용하면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회생 제동 장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휘발유차가 언덕으로 올라갈 때 휘발유를 쓰다가 언덕을 내려올 때 엔진이 휘발유를 만들어서 보내주나요? 그건 상상하기 어렵죠. 전기는 그걸 한단 말이에요. 전기 자동차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이동시켜서 필요한 데 공급도 해주는 다목적으로 쓰는 부분들이 많이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진 전기 자동차. 그런데 전기 자동차의 등장이 사실은 새로운 등장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최초의 전기 자동차는 내연 기관차보다 무려 30년이나 일찍 발명되었습니다. 전기 모터와 축전지 기술이 발달했던 19세기 후반,
전기 자동차는 유럽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내연 기관차보다 더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하지만 전기차의 전성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또 석유 자원이 풍부하게 저렴하게 공급이 되면서 이 경제성 논리에 움직이는 게 바로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전기차가 완전히 사그러들고 내연기관차가 득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형 유전의 개발과 함께 열린 내연기관차의 시대. 그 이후 내연기관차의 독주는 100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내연기관차의 독주에도 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내연기관차에서 내뿜는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날로 대두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다시 전기 자동차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EV1이라는 전기 자동차인데요. 주행거리며 성능도 좋아서 1995년 미국에서 출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EV1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EV1은 상당히 최초의 양산 모델이면서 장점도 컸고요. 또 성능도 괜찮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것은 다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출시된 지 7년 만에 전량 폐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전기차가 좀 더 빨리 등장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거는요, 보이지 않는 저항이 크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그러니까 혁신을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거를 거부하는 건 항상 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를 잘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투자가 일어나 있거든요. 근데 그 투자에 대한 회수가 충분히 되기 전까지는 정말로 발을 빼기가 쉽지 않죠. 전기 자동차의 도태와 재등장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동차 산업은 그간 이윤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 발전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현대인들에게 자동차는 의식주만큼이나 깊이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의 선택도 이제는 삶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기 자동차를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는 미래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화석연료를 의존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될 때 반드시 의지할 수 있는, 반드시 지나가는 에너지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전기 자동차의 보급은 이제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드는 의문. 그 많은 전기차가 다녀도 전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까요? 25만 대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아마 우리가 쓰게 되는 전체 전기의 양 중에서 한 0.1% 정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예측이고요. 100만 대가 들어오더라도 한 0.5%, 200만 대가 들어오더라도 전체 사용 전기량의 1% 안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몇백만 대까지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력 설비라든지 발전 설비 가지고 그 양을 대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게 예측입니다. 거기에 전기 자동차에 필요한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물음이겠죠. 현재 우리나라 전기 생산량의 대부분은 원자력과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만들 때 친환경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환경을 파괴하면서 전기를 만든다면은 사실은 전기차의 그 취지가 좀 무색하죠. 국내에서도 신재생 보급이 좀 시작이 됐지만 아직은 미진한 상태고 앞으로 우리 국가 전체 에너지의 10%가 훨씬 넘는 분량을 신재생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자연에 따라서 바람이 불거나 해가 뜨거나 할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고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어딘가 저장을 해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런 역할을 전기차가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를 생산하는데 자연에서 오는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가파도. 이곳에선 태양광 집열판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90여 가구 주민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도 보이는데요. 섬의 변화는 이 전기 자동차의 보급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전기차 보급과 동시에 이제 태양광 설치를 했습니다. 집집마다 이제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거기서 충전을 하면은 뭐 충전비도 저렴하게 나오고 그리고 유지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다목적으로 굉장히 이로운 전기 차량입니다. 자연에서 전기를 얻는 덕분에 전기세도 80%가량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에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가가호호 주민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파도는 섬 전체의 전기 발전 비율도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디젤로 100% 거의 운전하던 것을 그때부터는 이제 신재생으로 점유율이 혹시 높여가지고 운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현재까지의 점유율을 보면은 풍력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태양광이 10% 운전이 되고 있고 나머지 디젤이 이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것은 최대한 자연으로 돌릴 때 이 아름다운 풍경이 지켜질 수 있는 거겠죠? 자동차라는 문명과 어우러진 자연. 비록 지금은 작은 섬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이 속에서 우리의 해답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